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마르한 얘기를 이제 못 믿은 거죠. 마르만만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73년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예비군을 미리 소집했었으면 6.1 전쟁처럼 선제 공격을 했더라면 이스라엘이 73년에 그렇게 죽다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국민 동원령을 내리면서 병력 수가 10만 명까지. 그 당시에 60만 명이었다. 그 여성이나 노약자 네, 다 나온 거예요. 총도 남자는. 준 사람은 다 나온 거예요. 새로운 키나롯 계곡 전투라고 이것도 유명하다면서요, 기자님? 예,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이게 이제 키나롯이라는 지역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지명이라고. 갈릴리를 히브리어로 키네렛이라고. 키노르가 히브리어로 바이올린이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인공석 저 위에서 인공 높이서 찍으면 꼭 생긴 게 바이올린처럼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름을 따서 키네렛이라고 하죠. 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기적을 행하신 갈릴리 호수죠. 키네렛 계곡 전투, 갈릴리 전투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에 이제 공자는 시리아군이었고요. 네. 방자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군이었죠. 시리아군은 이제 이계 기계가 여단을 동원해가지고 원래 시리아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을 공격을 계획했는데 레바논이 또 소극적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갈릴리 남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그쪽에서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전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차 휴전제 전에는 되게 하가나가 빈약했을 때 이때 가진 전력의 대부분을 쏟아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영토분할 안 된 갈릴리 서쪽 지역 있죠. 차지했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이게 아마 관련돼 있을 거예요. 이 전투를 이겼기 때문에 그걸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제 공군에 전투기가 없고 수송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떨어뜨립니다. 아, 수송기가 폭격을 해요? 수송기를 전투기로 바꾸는 거죠. 폭격기로. 그러면 기자님 제가 잘 몰라서인데 수송기에서 이렇게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장치가 있어요?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막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손으로 원래 2차 전쟁 손으로 던졌습니다. 술탄을. 진짜요? 예. 그러면은 거기 수송기에 사람이 이렇게 폭탄이랑 같이 타가지고 윙 가다가 이게 뚜껑 열리면 제가 손으로 막 이렇게 근데 집어가지고. 명중률이 별로 없었겠죠. 없겠죠. 네, 명중률이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새로운 개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갑자기 현대로 돌아오면은 네. 미국이 중국과 지금 이제 한판을 벌였는데 미국의 전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특히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상대하고 중국은 인도 여기만 집중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수송기를 활용하자. 수송기에다가 미사일을 이렇게 공중에서 문을 열고 미사일을 떨어뜨리면 미사일이 그 정밀 타격 미사일이 갑자기 거기서 발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이 점화가 돼서 목표를 향하는 수송기를 이제 폭격기로 활용하는 또 새로운 방안이. 야, 이거를 이스라엘이 70년 전에 했군요. 이스라엘을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포가 별로 없었다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 포가 5문인가 있는데 65mm 3포 5문 중에 4문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야, 3포라는 거는 그 산에서 말대로 마운틴 건이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끌고 올라가가지고 고산지에 싸우기 위해서 되게 작고 포신도 적어요. 구경도 작아요. 그래서 위력도 약해요. 근데 그거 5문인가 있는데 그 중에 4문을 하여튼 가지고 있는 그걸 다 투입한 거죠. 국가 자산의 80%를 투입하는 전투. 예. 몰빵인데요? 예. 그런데 워낙 그 이스라엘의 항전 의지가 강한 데다가 네. 시리아군도 마찬가지 훈련이 형편 없었고 그 다음에 의지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1차 휴전 전에 이 계곡의 전투를 이스라엘 첫 대규모 승리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군의 지휘관들은 다 잘렸고요. 그리고 그때 상당수의 많은 탱크들이 노획이 됩니다. 아니 기자님 근데 왜 노획이 돼요? 전투에서 질 수는 있는데 도망가는 거죠. 아니 전투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크면은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그거 타면은 먼저 맞기 쉬우니까 버리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두 발로 뛰어가는 거죠.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좀 훈련받은 군대는 내가 설령 목표가 되더라도 이 장비를 잃지 않기 위해서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게 불가피하면 이제 자폭시키잖아요. 적이 못 쓰게. 훈련이 잘 된 군대와 안 된 군대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철수할 때 훈련이 잘 된 군대는 철수를 질서정연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전력 손실 없이 철수를 할 수 있는데 당나라 군대는 그냥 폐주입니다. 폐주를 해서 나만 살고 보자. 부대 자체가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리아군이 역시 훈련이 부족하고 네. 안 됐다 수준이. 근데 이스라엘은 또 좀 소수로 잘 막았다. 아까 못다 했던 얘기 중에 니림 전투에서 이집트군의 부관이 가말 압델 나세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분이 이집트의 영웅이에요. 영웅이죠. 일단 자유장교단을 만들었고 네. 프리 오피서스 1952년 이집트의 마지막 왕을 폐위시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때 전쟁할 때는 왕정이었어요, 이집트. 왕정이었죠. 왕정이었죠. 근데 이분이 폐위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랍 사회주의와 아랍 민족주의. 민족주의를 전 세계 그리고 아랍 사회를 완전히 퍼뜨린 그러니까 뭐 아랍 민족주의의 영웅 아랍 사회에서 가장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영웅을 대라하면 이 사람은 되죠. 그럼 전에는 아랍 사회주의, 아랍 민족주의가 없을 때는 아랍이 어떤 상태였길래? 아랍 민족주의 출발은 뭐 20세기 초반이지만 그거를 가장 최정점으로 끌어올리죠. 그럼 이분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국왕 밑에서 있는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오고 나서 전 아랍 국가가 특히 이제 혁명을 일으킨 국가들은 전부 다 나스르 밑으로 다 모입니다. 사우디나의 왕정 국가는 빼고 시리아가 시리아하고 국가를 통합을 했어요. 국가 통합 들어봤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이집트와 시리아는 떨어져 있는데 예, 그 끈이 붙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같은 국가를 나라인데. 통합을 해버렸어. 아랍 사회공헌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진짜요? 약간 그 소련 느낌 나네요. 그거. 네, 연방제 비슷한 느낌 나죠? 그게 가능했던 게 우리 아랍은 원래 하나다.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소국 제국주의가 우리를 갈갈이 찢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쵸, 옛날에 오스만 제국 때 한 나라였잖아요. 예, 국경을 없애고 우리는 하나로 돼야 돼. 그러면서 시리아와 보기 좋게 정말 20세기에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국가 통합을 이룹니다. 근데 그게 3년을 못 가요. 시리아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니 혼자 다 해먹나? 우리도 뭐 좀 먹자. 그럼 이집트한테 먹힌 거예요, 시리아.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이집트 지식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거는 지가 다 하고 우리는 뭐야? 비슷한 게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서파키스탄 지금 파키스탄이고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죠. 원래 인도가 1947년에 이제 독립했을 때 인디아와 파키스탄은 따로 독립이 되죠. 종교에 따라 나눠지는데 양쪽의 이슬람 다수 거주 지역은 파키스탄의 이름으로 했는데 가운데 인도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파키스탄이 각각 나눠져 있는 구조죠. 이런 국가 통합 연합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은 인종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서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이 거의 식민지처럼 달았습니다. 그럼 나세르도 막 아랍 민족주의 막 같이 뭉치자 했지만 사실은 이집트 우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950년대, 60년대 전 중동 아랍 세계가 나세르를 우러러봤어요. 특히 56년 전쟁에서 제 2차 중동 전쟁이죠. 스웨즈 운하 예, 전쟁에서 스웨즈 운하 전쟁에서 전쟁은 졌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강력한 3개국이 이집트를 때리는데 어떻게 이집트가 이깁니까? 그렇죠. 영국, 프랑스가 있는데 어떻게? 네. 그런데 그걸 미국이 다 철수를 시켜요. 누구 마음대로 이집트 나세르를 괴롭히냐? 손 안 대고 코를 풉니다. 그러니까 전 아랍 세계에서 야 나세르는 전쟁 안 하고 전쟁을 이겼다. 그러고 56년 얼마나 나세르를 좋아했겠어요. 그러면서 58년에 시리아와 합병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나세르가 67년 전쟁에 어떻게 됐습니까? 6일 만에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나세르 대통령은 이때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죠. 사임하겠다니까 이쪽 국민들이 사임하지 마라. 뭐 그렇게 자리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70년에 심장마비로 나세르 대통령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세르 대통령은 이스라엘보다 아랍 민족주의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쟁해보니까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망이 큰 거죠. 실망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랍 세계가 1967년은 또 다른 재앙이라는 또 다른 아랍어를 써요. 1차 중동 전쟁은 나크바이죠. 6.1 전쟁은 낙사. 또 다른 재앙이에요. 재앙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rom 낙바 to 낙사 이렇게 부릅니다. 책이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책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맨날 지냐 전쟁에서. 그러면서 전 아랍 세계가 아랍 민족주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죠. 아랍 사회주의, 아랍 민족주의.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나스리가 그랬거든. 우리가 뭉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서구 제국주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모두 뭉쳐라. 뭉쳐봤는데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한테 6일 만에 졌어. 실체가 치욕적이죠. 그러면서 아랍 세계는 이제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압니까? 아랍 민족주의, 아랍 사회주의가 아니고 이슬람에 관심을 두게 돼요. 이슬람주의.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전
물결이 이슬람주의로 갑니다. 하즈볼라, 하마스, 탈레반, 테러 단체들. 무자헤딘 아랍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세속주의 이름으로 뭉쳤더니 깨지잖아. 종교로 가야 돼. 왜 그래? 타락해서 그런 타락해서 그렇지. 아. 이제 맥을 이해하셨네요 오늘. 아니 저 이해가 안 됐거든. 왜 맨날 이렇게 테러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 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막 공격하니까 대항해서 싸웠어. 깨졌어 1차 때. 왜 깨졌어? 우리가 안 뭉쳐서 그래. 뭉쳤는데 또 깨졌어. 왜 깨졌어? 이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신앙이 없는 것들아. 아 그렇게 가는 거구나. 하나님에게 신에게 의존해야지. 니네가 무기 좋다고 믿고 뭐 니네끼리 합친다고 될 줄 알았냐? 그러면은 교수님 기자님 지금 이슬람의 그런 헤즈볼라나 이런 분들은 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폭 테러도 하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무장. 아랍 민족주의 왜 졌어? 그 바보같이 전쟁 진다고 후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목숨 걸고 자살해야지. 자폭 돌격해야지. 그걸 종교적으로 정당화 시키죠. 아 그걸 안 해서 진 거야. 꼭 자살 폭탄 안 해서 졌다기보다는 해결책을 이슬람에서 찾아야 된다. 그거 결국은 이슬람식으로 다 해야지 결국 해결돼. 이겨. 율법에 따라서 네. 아 그게 요렇게 발전되는 거군요. 그러면 결국 오늘 이 얘기는 압델 나세르가 지금 1차 중동 전쟁에서 그래도 나름 이집트에서 잘 괜찮은 사람이었다. 나름 시각이 있고 아주 똑똑한 양반이죠. 이 당시만 해도 그래도 이제 떠오르는 청년. 예, 그랬었는데 훗날 떠오르는 태양. 훗날 이렇게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됐던 거죠. 한 가지 또 격다리로 얘기를 드리면은 그 사위가 있습니다. 나세르의 사위. 아슈라프 마르안이라고. 예, 마루안, 아슈라프 마루안. 이게 이제 1918년 넷플릭스가 이제 막 넷플릭스 오리지널. 2018년. 이거 지금 넷플릭스 가면 있어요? 저 다 봤으면 아직 안 봤습니까? 진짜 이 양반이 말이야. 준비가 덜 되셨네. 그러니까 알아요, 제가. 아니 중동 전쟁을 하신다면 알려줘요, 뭐지? 이거는 무조건 왔다 봐야 됩니다. 네. 오늘 가서 보겠습니다. 네. 코드명 에인절이라는 네.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세르의 사위 아슈라프 마르안을 소재로 하는 건데 이 양반이 이집트의 특권층인데 이스라엘 모사드의 포섭이 돼서 나중에 스파이짓을 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 그런 설이 있는데 왜냐면 나중에 석연치 않게 실족사였거든요. 아니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인데 나세르 대통령 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량이었죠. 예, 한량이는 어쨌든 나세르 딸과 결혼했는데 나세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접을 못 받았어. 그런데 70년대 나세르가 죽잖아요. 네. 그 다음에 1974년이면 이제 안나르 사다트 대통령이 나와요. 네. 그럼 사다트 대통령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영국 대사관에 가요. 네. 이집트 영국 대사관. 거기서 모사드를 찾아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다트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한테 왜 알려줘요, 근데? 본인 얘기로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씀씀이가 해퍼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그럴 때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모사드는 정보를 받으면 확실히 주거든요. 확실히 챙겨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모사드가 야 너 보니까 돈 많이 쓴데 이거 그래서 모사드가 마르안에게 부여했던 코드명이 에인절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팩트가 모사드가 먼저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이 친구가 먼저 모사드를 접근했어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네. 자기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나 정보가 좀 있어. 처음에는 모사드도 몰랐죠. 믿지를 못했죠. 네, 왜냐하면 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자뻑에 빠져 있었어요. 6일만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다시는 우리한테 전쟁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어떤 이집트라는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사다트가 전쟁 중 사다트는 나스르하고 성향이 완전히 다른 정치인이에요. 나스르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 어마어마한 아랍어 실력, 말을 너무 잘해요. 사다트는 내성적, 조용해.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다트는 전쟁을 먼저 할 인물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정보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볼 때는 나셀은 야 내가 적이지만 쟤 좀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뭔가 뭔가 한바탕 할 것 같아. 영웅 스타일. 아니 이스라엘은 나스르를 두려워했다니까. 그 정도로. 왜 악마화했어요? 쟤는 전쟁밖에 모르는 새끼다. 악마화를 했다고 두려웠기 때문에. 사다트는 그렇게까지 안 했죠. 위험 인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까도 그 누굽니까 골다 메이르가 총리였는데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수많은 정보를 입수하지 않습니까? 네. 정보 판단은 최고 상급자가 하지 않습니까? 네. 판단 어느 게 더 중요한 정보냐? 이게 신빙성이 있냐 없냐? 이스라엘 판단 뭐라고요? 이중 간첩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중 간첩이라고 판단하는 게 시점이 달랐어요. 시간 차이가 한 24시간, 48시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이 사람 말을 믿고 예비군을 미리 소집했었으면 이스라엘이 73년에 그렇게 죽다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6.1 전쟁처럼 선제 공격을 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이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이 웅달 멘탈이 중동전에서 잘 돼가지고 3차 중동전까지 간다면은 할 겁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조회수 많이 높여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 3차 중동 전쟁에서 6.1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선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니까 또 한 번 선제 공격한 게 정치적 부담이 됐습니다. 둘째, 미리 전쟁 준비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소수의 현역과 다수의 예비군을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동원을 해야 되는데 동원을 하다 보면 경제에 타격이 있습니다. 확실히 전쟁 날 것 같을 때만 동원해. 그렇죠. 근데 어정쩡하는데 또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여러 가지 징후가 있어가지고 동원했다 풀었다 부분적으로 동원했다 풀었다 이런 게 이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제 이번에도 그런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마르한 얘기를 못 믿은 거죠. 못 믿었어요 마르만을. 마르만만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73년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어차피 48시간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한 5, 6일 전에만 예비군만 동원했었더라도 바로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전쟁을 거의 질 뻔했어요. 핵무기까지도 생각했었고 아랍 국가에서는 전부 다 본인들이 이긴 전쟁이라고 해요. 이집트 가시면 물어보세요. 73년 전쟁 누가 이겼냐? 우리가 이긴 거야. 예, 이집트 이겼다고. 이집트 말은 뭐 일리가 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만약에 끝판 가서 미국이나 유엔의 중재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더 밀어붙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나름 비등했다고 할 만한 맨날 깨졌으니까. 그럼 1, 2, 3차에서 형편없이 졌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선전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성전한 거죠. 이스라엘 사망자 수도 제일 많아요.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120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엔젤이냐면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최고급 정보를 주는 사람 닉네임이 엔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의문사를 해요. 건물에서 떨어져 추락해서 죽습니다. 실족사로 알려졌는데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사람이 왜 죽어? 두 개의 가설. 첫째, 이집트 정보부가 죽였을 거예요. 그 배신자, 민족 반역자. 왜냐면 그 전에 파이지사는 사실이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제 수상하다. 이미 뭐 알려졌겠죠. 이미 다 알만큼.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집트 못 가는 거죠. 카이로 못 가잖아. 영국에서 망명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집트 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죽였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죽일 이유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의문사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집트는 열받아서 복수했을 거고 이스라엘은 굳이 죽일 필요가 없죠. 굳이 죽일 일이 없는데 우리가 죽이면은 이집트가 죽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니까 혼란을 주려고 죽인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문사로 영국에서 추락사로. 진실은 저편에 있네요. 영웅 나세르의 사위가 어쨌든 배신자였다. 아주 슬픈 얘기죠. 어쨌든 본인은 돈 때문이었는지 진짜 평화를 원했는지 전쟁을 막고 싶었다고 분명히 모사드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 생각에는 전쟁은 우리 둘 다 패자다. 전쟁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냐. 근데 주는 돈은 잘 받았잖아요. 주는 돈은 잘 썼겠죠. 그 뭐 거액을 줬다면서요? 거액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주의자였으면 야 나는 돈 안 받아. 나는 그냥 평화를 원해 이렇게 하면은 멋있는 분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적당히 받았어야지. 돈을 받은 걸로 나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기억은 몇만 달러 정도. 몇만 달러면 얼마 안 되네요. 그 당시 환율은 되게 좋았죠. 몇만 달러, 몇 천만 원인데 지금 그 당시로는 왜 컸겠습니다. 지금의 몇 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휴전이 영국이 제안해서 1948년 5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4주간 휴전이 있었죠. 이 휴전은 말 그대로 이제 전투를 손을 놓고 그다음에 평화협상을 하는 그 전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되게 조건이 많았습니다. 이 휴전 기간 중에는 병력을 이동시키지 말고 무기도 가져오면 안 무기도 돼요. 가져오지 말고 근데 다 깨죠. 아니죠. 절대 안 했죠. 이스라엘은 이걸 아주 천금과 같은 기회를 여겨가지고 열심히 여기저기에서 아까 말씀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상당수의 무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이런 유대인들이 무기를 사서 다 보내줬겠죠. 보내줬고 골다메어가 미국 가서 5천만 달러를 모금을 해오고 그리고 또 이러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옵니다. 실제로 몰려들어옵니다. 올라가지고 우리 조국이 이제 막 생겨나는데 지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몰려오면서 병력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정부가 병력을 동원합니다. 동원하면서 국민 동원령을 내리면서 병력 수가 10만 명까지. 그 당시에 60만 명이었다는. 그러면 그 60만 명이 사는데 10만 명을 동원해요? 그 여성이나 노약자 다 나온 거예요. 총도 쓴 사람은 다 나온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다른 나라들이 이제 혁명에 간섭하기 위해서 왕정 국가들이 간섭해서 사방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군들이 사상 최초의 국민 동원령을 했는데 총을 들 수 있는
성인 남성도 총을 들고 전투에 나가고 어린이와 여성들은 이 붕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노인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전의를 북돋더라. 이렇게 해서 그게 국민 총동원령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휴전 영국에서 야 이게 좀 싸우지 말고 휴전해라 이런 건 지켜라 했을 때 하나도 안 지키고 무기 들여오고 오히려 땡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천후의 기회다. 그래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 전력이었지만 그래도 위태위태했는데 그럼 아랍은 저거 왜 받았어요? 휴전 안 하고 계속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랍도 나름대로 본인들도 이 휴전 기간을 이용해서 전력을 새롭게 닫아놓겠죠. 재정비했겠죠. 둘 다 두 국가 다 야 휴전하고 서로 좀 전력을 한 게 유리하다고 그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받았겠죠. 그리고 유엔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만들어진 기구지 않습니까? 네. 만든데 그 당시 이제 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엔의 건의 그 결의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결의안을 그 휴전 결의안 나왔을 때 아랍 국가들 반대표를 많이 던졌는데 표결에 졌는데 결의안이 딱 나왔을 때 이거를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유엔이 좀 힘이 있었어요. 유엔의 권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막 세워진 기구고 미국이 전폭적으로 밀어줬고 그다음에 그 2차 전쟁 승전 강대국들이 상임이사국이 됐던 이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 예전에 히틀러가 왜 전쟁 일으켜서 이렇게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거 만들어서 이제 평화롭게 그렇죠. 지내. 국제연맹의 그 이런 나약함을 반성해서 어느 정도 무력도 갖추고 이런 기구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 무시할 수가 없었죠. 지금은 다 무시하잖아요. 세월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정은도 그냥 뭐 쌩까죠. 하든가 말든가 뭐 유엔이 있었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이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를 봐주니까. 감싸도니까. 그래서 결의안을 못 내는 겁니다. 결의안 내면 어쨌든 간에 빚죠. 상임이사국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결의안 자체가 별거 아니라더라도 신경 쓰이죠. 그래서 엄청난 외교적 압박으로 들어오죠. 압박이 되기 때문에 비토를 놓는 겁니다. 통과가 안 되게. 야,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엄청 외교적 압박 받아요. 근데 통과만 미국이 되게. 네, 미국이 반대니까 통과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때는 통과시켰고 지금보다 훨씬 이제 막 생겨서 미국이 한번 밀어줄 때니까 야 이거 거부하면 좀 힘들어지니까 아직 유엔이 힘이 있을 때 다음 달에 빠른 시일 내에 또 저희가 요 2차 중동 전쟁사가 잘 되면 또 두 분을 다시 모시고 잘 분의 되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네, 추스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웅전사 3화였습니다. 2화는 저기 박현도 교수님하고 네. 김민석 기자님이 네. 중세 십자군 전쟁이었고 네. 오늘이 사실 3화인데 기자님 뭐 교수님 끝으로 1차 중동 전쟁의 교훈 뭐가 있을까요? 자력 강성밖에 없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신력 하나를 버티면서 근근히 이어와서 지금 이런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사실 미국도 있고 동맹국이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자력 강성해야지.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 아무리 미국이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는 되게 냉혹합니다. 냉혹하고 이 대의 명분은 앞에 내세우는 것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언더 더 테이블 밑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게 그게 국제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매몰차고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위배된다는 거는 맞지만은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뭐 자력갱생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 1차 중동 전쟁에서 보면은 아랍인들이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게 태도가 이게 외교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되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여론전에 호소한다든지 아니면은 유엔의 그 팔레스타인 결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들은 물론 이해는 됩니다. 자신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땅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떼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유태인이 전체 팔레스타인에서 차지한 토지가 8%에 불과하는데 거의 절반 정도를 떼준다니까. 절반 더 줬죠. 56% 뭐 55% 55% 예. 준다고 하니까 37% 더 떼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47이죠. 네.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되게 불합리한 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는데 안 했습니다. 야 이게 말도 안 돼. 인구도 우리가 많은데 우리가 한 70 가져가지고 이렇게 뭐 했어야 되는데 무프티 알 후세인이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썼어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렇게 그러면 아랍 사회가 그렇게 분열돼 있었냐? 시리아에 있는 아랍 지도자들하고 팔레스타인 아랍 지도자들하고 통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팔레스타인을 자기 땅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경하게 나온 거죠.
강경하게 나오면서 1947년 유엔 분화란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마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했겠지만 그게 먹혀들지 않았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내부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세인이 가문이 있고 나샤시비 가문이 있고 또 다른 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동상이모. 시리아 팔레스타인 동상이모.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또 동상이모. 너무나 각각 분열되어 있는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은 똘똘 뭉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완전히 다른 결과를 불러왔다는 거죠. 저도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역 감정이나 비하 혹은 젠더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화가 되면서 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면 쟤는 뭐 쓰레기 막 이러잖아요. 너무 이게 심해져서 지금 잘게 쪼개지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똘똘 뭉쳤고 반대 약했지만 팔레스타인은 숫자도 많고 강했지만 다 분열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는 통합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다른 거는 통합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통합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통합 예, 어렵다. 예. 이미 안 되는 걸 계속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고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아주 극단주의자들은 양쪽이 다 빼고 경쟁을 빼야죠. 빼야 되고 네. 중앙 쪽으로 몰아가는 게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요. 어떻게 아니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계속 통합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은 다 빼고 중간 정도 그 지점에서 여기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에 상관없다. 같은 대열에만 들어오면 된다. 대열에 빠지는 것들은 아예 제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1차 중동 전쟁에서 1차 휴전 이후의 전쟁과 또 2차 휴전, 그다음에 전쟁 마무리까지 이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먼네요. 사골 많이 뽑았습니다. 저희 4차 중동 전쟁까지 가야 되는데 네. 4차까지.